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매입세액 공제 중에서 서식을 배우고 있어요. 자, 어제 전 시간에 우리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에 의해서 매입한 근거가 있을 때 신청서를 내면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 했잖아요. 그 신청서가 바로 신용카드 등 그죠? 수령 맹세표라는 걸 우리가 작성했다, 그죠? 그럼 오늘 이어가지고 뭐를 하냐면 의제 매입세 공제하고요, 재활용 폐자금 매입세 공제, 이렇게 공제 지금 중에서 요거랑 불공제까지 해서 매입을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의제 매입세 공제는요, 상당히 중요한 서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한 10개, 11개 정도 서식 중에서 3개가 중요하다 했는데 나머지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다. 3개가 중요하다 했는데 대손세액 공제. 대손세액 공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되니 안 되니. 그래서 약간 볼륨이 있지, 실제로 서식을 입력하는 거는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법률적인 판단이잖아요. 요건을 판단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의제 매입 정도. 그 다음에 좀 어렵다고 보는 거, 어렵다기보다는 양이 조금 있는데요. 불공제, 그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한 내역서, 이거 작성하는 거. 3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손, 의제, 불공. 3개만 좀 알고 나머지는요, 한 번씩 해보면 돼요. 그냥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의제 매입세액 공제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요, 이 두 개를 같이 해야 돼요. 누구랑 같이 하냐면 이어서 배우게 될 재활용 폐자금과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논리가 같거든요. 단지 대상 물품이 얘는 농산물이라는 거고 얘는 재활용이라는 것 밖에는, 재활용 폐자원이라는 것 밖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회계처리 똑같고요, 그죠? 모형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제 매입세 공제를 10번 내면 얘가 한두 번밖에 안 내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우게 될 거는 의제 매입세 공제. 의제 매입세 공제. 그러니까 의제란 말은 뭐냐면 간주란 말이에요. 간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간주 공급 배웠죠. 간주 공급. 간주 공급을 봉급 의제 이렇게도 표현해요. 하지만 보통 보편적으로 많이 불리는 용어는요, 간주 공급은 그냥 그죠? 공급 의제를 안 하고 간주 공급을 하고, 얘를 간주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주니까 매입세액으로 간주하겠다, 그죠? 근데 이 용어는 간주 매입세액보다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더 일반적인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말이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원칙적인 매입세액 공제가 아니고 매입세액으로 의제 간주해주겠다는, 그죠? 어떤 공제 항목이잖아요, 그죠? 좀 독특하겠다. 일반적인 매입 아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배울 게 뭐냐면 재활용 폐자금 매입세 공제가 있어요. 재활용 폐자금 매입세 공제.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왜? 모형이 똑같으니까. 그죠?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만 다르고 형식은 똑같으니까 그냥 하나 배우고 같이 배우면 됩니다. 해볼게요. 일단 의제 매입세 공제는 대상 물품이 요거예요. 수입 농산물을, 그죠? 아니, 수입 농산물이 아니라 여기 면세 농산물 있죠? 면세 농산물을 매입했을 때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대상 물품은 뭐냐면 면세가 되는 있잖아요. 면세가 되는 농산물 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농산물이라는 거는 뭐 소금도 포함하는 거죠. 소금을 포함하는 거죠. 우리 면세할 때 보면은, 그죠? 미가공 식료품에 보면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그죠? 소금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수돗물은 안 돼요. 면세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수돗물은 제입니다. 수돗물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면세라고 되는 게 아니야. 쓰레기 봉투 됩니까? 안 되지. 농산물이 안 돼. 쓰레기 봉투를 뭘, 그죠? 면세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면세되는 농산물이, 그죠?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면세되는 농산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거, 원재료로 해서. 그럼 농산물을 원재료로 해서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뭐야? 신고서. 이거 받아 먹으려면 모든 공제의 요건은 뭐냐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가 있어요. 서식. 그러니까 이걸 받아 먹으려면 서식을 작성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면세를 농산물을 원재료로 해가지고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어딜까요? 업종이 음식점.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디야? 음식점이죠, 음식점. 자, 음식점은 전부 다 원재료가 뭐야? 만드는 재료가 다 쌀, 그죠? 콩나물, 두부. 전부 다 뭐야? 면세예요. 그럼 그거를 가공해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용역을 제공하면 이건 과세가 된다고요. 이런 경우에 있잖아요.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줘요.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있어요. 중간 단계 면세를 가지고 과세에 사용하면 의도하지 않게 세금이 있죠. 많이 증가되는 누적 및 환수효과 이런 어떤 이론적 개념이 있어요. 그걸 몰라도 돼요, 그냥.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줘요. 그러니까 음식점이 의제 매입세 공제에 가장 잘 부합해요.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제조업 중에서 식품 가공업 있죠. 식품 제조업 이런데 식품 제조업 이런 업종에 잘 맞다, 그죠? 식품 제조 업종. 여러분들 뭘 말할까요? 우리 떡볶이 같은 거 있잖아요. 분식할 때 떡볶이도 과세 물품이잖아요. 떡볶이. 그죠? 떡볶이도 과세 물품, 가공식품이니까. 그 다음에 순대 같은 거 있잖아요. 4대 분식이 뭐죠? 떡볶이, 오뎅, 순대 하나 뭐지? 떡볶이, 오뎅, 순대, 김밥인가? 아닌가? 4대 분식이 있잖아요. 4대 분식. 떡볶이, 순대, 오뎅, 뭐지? 튀김 맞다. 튀김, 김말인가? 하여튼 튀김도 하잖아. 튀김. 그게 4대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뭘로 만들어요? 전부 다 면세 물품을 만든다고요. 근데 그거를 팔면 가공식품이니까 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죠. 그러니까 식품 제조업종에 의제 매입세 공개 막 유발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식품회사에 취업하면요. 여기 그죠? 식품회사 취업하면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면접 때 경력사원은 이거 물어봐요. 의제 매입세 공제 아냐고 물어봐요. 경력사원한테. 그럼 대답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법 때문에 안 된다고요. 의제 매입세는. 그래서 음식점업. 여러분들 법인 음식점업이 보면 아웃백 같은 데 있잖아요. 아웃백 같은 데는 전부 다 법인 음식점이잖아요. 개인 음식점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데도 많아요. 그죠? 그냥 외관만 법인이지 개인 유사 법인도 많고요. 대부분 100억 이하는 다 개인 유사 법인이에요. 개인과 비슷하고. 개인 기업인데 있죠. 200억, 300억 하는데 법인하고 비슷한 데도 있긴 해요. 드물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이 취업하시면은 필연적으로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두 업종이 가장 일반적이겠다, 그죠? 그렇게 업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면세 농산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신고서 내면요. 요거 신고서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 신고서를 내고, 신고서 내고, 그죠? 제출해야 된다, 그죠? 자, 두 개가 우리 법률상 요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요걸 하나 더 집어였어요. 요거를 알아야지 이 문제를 맞추거든요. 첫 번째, 적격 정빙과 있잖아요. 거래 대상 요건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적격 정빙하고, 정빙 요건하고 거래 대상 요건이라 하는데요.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를 거래를 할 수 있는 자가 사업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를 할 수 있는 자가 사업자도 있을 거고, 음식점하고 사업자도 있을 거고, 농어민도 있겠죠, 그죠? 농어민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음식점업은 사업자 거래만 인정하고 농어민 거래는 인정하지 않아요. 저기 말은 농어민한테 매입했으면요. 그 매입한 금액은 매입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요. 전국에 요식업 음식점이 한 50만 개쯤 돼요. 그러면 전국에서 저런 자들이 농어민하고 직거래했다면 그 내역을 적어가지고 받아먹겠다고 다 신고하면 과세관청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있잖아. 농어민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한테 물건 줬냐 안 줬냐를 따진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세금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음식점은요, 농어민 거래 매입을 그저 인정하지 않는다. 농어민한테 한 거는 의제매입세 공제는 안 주겠다 이 말이야. 알겠죠? 안 하겠다. 그럼 우리 문제에서 딱 봤을 때 음식점업이라 나오면요, 농어민한테 매입한 건가 있으면 걔는 날려야 되겠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조업체는 만약에 이런 업체 있죠. 종갓집김치, 포장해서 파는 종갓집김치는 과세 물품인데요. 그럼 그런 식품 제조업체는 보통 사업자한테 배추를 매입할 수도 있지만 보통 현장에 그죠, 농어민하고 밭대기로 직거래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밭대기로 계약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사업자하고 거래하는 것도 인정해주고 농어민 거래를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된다 이거예요. 그죠? 요 점이 포인트죠. 그죠? 요거가 포인트예요. 여기 안 된다는 점이 논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조업체는 다 해줘. 음식점은 누구만 된다고요? 사업자만 인정해주고 농어민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거래 대상이 구분됐죠. 대상 요건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빙 요건은 뭐냐면 사업자하고 거래하면 내가 매입했다는 증거력을 반드시 세 가지에 의한 증빙이 아니면 인정해주지 않겠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이 사업자한테 거래 증빙은 뭐냐면 여기 계산서, 면세니까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요 세 가지 한 거. 우리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매입세 공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면세 농산물이니까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 현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에 의한 게 아니면 인정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일반 영수증 받았다면 사업자하고 거래하면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산서, 신용카드 등이 뭐예요? 등이 현금 영수증이라고 보면 돼요. 요거에 의해서 확인이 돼야 되고 농어민이 계산서를 못 끊어줄 수도 없고 농어민이 신용카드를 발행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현금 영수증도. 그렇기 때문에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얘는 농어민하고 거래한 거는요.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증빙 받지 않아야 됩니다. 단 이건 알아야 되겠죠.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뭐 주민등록번호랄지 이런 거 있잖아요. 해서 되도록이면 송금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대가를 온라인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증빙을 갖추면, 그러니까 거기에 신고할 때 단지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것만 알면 족하면 되지. 뭐 계산서를 받아야 된다, 신용카드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요 요건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문제가 아니라 내역 중에서 요건이 안 된 걸 쳐내는 문제로 여기 하나 나온다고요. 사업자하고 거래했는데 영수증 받았대요. 그러면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일반 영수증 안 되잖아요. 그죠? 일반 영수증은 안 되잖아요. 일반 영수증은 안 된다고 그러면은. 사업자하고 거래했는데 일반 영수증 받아도 안 되고요. 음식점업인데 농어민 거래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1차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법률적인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는 우리 의제매입세 공제는요, 예정하고 확정 때 다 해줘요. 예정 때도 해주고 확정 때도 다 공제가 가능하고요. 자, 드디어 우리 의제매입세 공제액은 도대체 얼마를 해주는지 보겠습니다. 요렇게 그죠? 요렇게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 공제 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공제율이 있고요, 공제율. 또 우리는 법인을 가정하잖아요. 법인을 가정하니까 요렇게 공제율이 요 법인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공제율은 이렇게 되고 율이 있잖아요. 그죠? 102분의 2가 기본이고 이렇게 돼 있어. 공제율부터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공제를 보면 이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두 개를 구분했죠. 일반 제조업하고 음식점하고 구분했잖아요. 우리가 법인을 내잖아요. 그죠? 개인은 굉장히 복잡하죠, 뭐가. 세부적으로 되게 복잡하잖아요. 일단 이걸 외울 수가 없으면 일단 냅두고 일단 얘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개인 음식점 업체 있잖아요. 우대, 요번에 한시적인 109분의 9가 있지만 이거는 잘 몰라서 좋아요. 일단 얘부터 먼저 해보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볼 때 이 의제 맵셋 공제에 정확하게 더 부합하는 업종이 얘일까요, 얘일까요? 음식점업이 더 면세 원재료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100% 제조업체보다는 음식점은 대부분 뭐예요? 다 물건을 음식을 만들 때 다 면세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뭐야? 좀 높다 이렇게 높죠, 그죠? 106분의 6 이렇게 되죠.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 거기 102분의 2, 104분의 4, 106분의 6, 기타 입력 이렇게 4개로 뚜루룩 나와요. 우리는 음식점이라면 요거 최고 높은 거 106분의 6만 찍을 수 있으면 돼. 근데 잘못 찍으면 금액이 다르잖아요. 빵점이 되니까 제일 처음에 음식점업이라면 106분의 6 이렇게 딱 알아야 되겠고, 음식점업이 아니라 하면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중소제조법인이라 하면요 104분의 4 약간 우대해주죠. 그냥 일반적인 보통 시험은 2개 나와요. 중소제조법인 104분의 4, 그 다음에 음식점업 요식업 하면요 106분의 6 이렇게 되죠. 비중소기업은 102분의 2예요. 출제가 안 된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드물게 나오고요. 이 유형주점 있잖아요. 유형. 여러분들 음식점은 그게 2개가 있어요. 3종 음식점은 스낵 간이 음식점, 2종 음식점이 일반 음식점이에요. 여러분들 가보시면 뭐 이렇게 고기 팔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마찬들, 뭐 이런, 마찬들이가 하여튼 뭐 그런 고깃집 이런 데 다 2종이고, 1종이 뭐냐면 1종 음식점이 유흥 음식점이에요. 길을 가다 보면 간판에다가 뭐예요? 유흥 음식점이라고 적혀져 있는 데 있죠. 그런 데는 뭐를 할 수 있냐면 일단 양주를 팔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양주 팔고 접대부를 고용해서 음식을 팔면 일종 음식점, 일종 유흥 음식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우 고깃집 있잖아요. 한우 고깃집에서 양주 팝니까? 양주 못 팔죠. 양주 못 팔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주를 먹고 싶어 하면. 그러니까 기업에 회식할 때 그렇게 해요. 양주 한 병 들고 와. 룸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직원들 룸에 딱 20명 정도의 룸에 쫙 있으면 양주를 2병 들고 와.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뭐야? 양주를 먹으면 못 파는데 양주를 먹고 싶어 하니까 양주를 먹으면 고기를 더 먹잖아요. 그러니까 서초랄 때 강남에 한우집에 가보면 전부 다 뭐야? 양주 세팅하는 거 있잖아요. 하이볼부터 해서 딱 준비하고 있어요. 자기는 못 판다고요. 2종이니까. 하지만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왜 먹으라는 줄 아시죠? 먹으면, 양주를 먹으면 고기가 더 땡기잖아요. 고기 한우가 뭐 1인분에 35,000원, 3만원씩 하는데, 그죠? 그게 훨씬 더 남는 장사죠. 양주를 팔지 않아도, 그죠? 지가 가져와서 먹는데, 그건 불법이 아니라고. 그래서 보통 음식점에서 양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식하면 아마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유흥 음식점 있죠. 정말 나이트클럽이랄지 룸사롱 같은 데는요, 음식도 하죠. 하지만 이건 좀 제재합니다. 102분의 2. 본 법인은 나이트클럽, 유흥 음식점이라고 가정한다. 이렇게는 안 된다고요. 그럼 시험에서 나오시는 거는, 그죠? 중소제조법인이라면 104분의 4. 그 다음에 일반 음식 요식업이라면 106분의 6. 요거를 정확하게 구분해. 물론 102분의 2가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 요 유를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좀 보셔가지고 2개를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그럴까요? 외울 필요도 없어. 나중에 입력할 때 보면 102분의 2, 104분의 4, 106분의 6이 딱 찍혀져 있다고. 그걸만 클릭만 하면 정확하게 찍어서 계산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되겠죠? 얘를 외우시면 좋은데 잘 외우기 힘들죠. 일단 이거라도 먼저 알아라. 이거는 나중에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여기에 그러면 요거는 됐고, 면세 매입가액 있죠.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면세 매입가액. 공제로 곱하는 거죠. 그럼 면세 매입가액은 도대체 다 해주느냐? 안 해요, 안 해요. 다 안 해주고 한도가 있어요. 한도 검증을 하는 서식에 반드시 한도 검증이 나와요. 한도 검증은 뭐냐면 면세 매입가액을 다 인정해주지 않고 얼마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한도가 있다고. 당해 과세 기간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우리 당해 과세 기간은 6개월, 1기. 그죠? 1기 예정, 1기 확정, 합한 거. 합한 과표에서 40%를 한도로 해요. 그럼 만약에
우리 회사의 과세표준이 6개월간의 그죠? 과세표준 1억이라 가정할게요. 그럼 1억이면 40%면 한 4천만 원 정도까지는 인정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매입한 금액이 3천이면 인정, 5천이면 4천까지가 한도니까 그죠? 1천만 원 매입한 거는 부인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40%라는 부분이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요식업을 할 때 있잖아요. 재료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30% 이상 넘으면요. 마진이 없어, 마진. 그래서 333 법칙이 있어요. 만원을 팔면, 만원을 팔죠? 그러면 10%는 VAT예요. 그러면 주인이 돈을 10,000원 받죠? 만원은 부가가치세 있죠? 받은 거니까 빼고 9,000원 남죠? 9,000원에서 재료비가 보통 3,000원쯤 돼요. 3,000원 나가요. 인건비, 가게세, 준조세 이런 거 있죠. 다 모아가지고 가격에 배분하면 한 3,000원쯤 돼요. 그러면 3,000원 남죠? 333이니까. 그러면 3,000원 중에서 거기 사업자가 투자한 자본의 기회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다른데 투자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수익 있죠. 그 수익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빼면 한 1,000원 정도를 빼면 1,500을 빼야 돼. 1,500, 500원은 감가상각비 있잖아요. 직기 비품이 나중에 교환, 그죠? 자금이에요. 그럼 빼면 결국은 1,500원이 뭐예요? 10,000원짜리 팔면 1,500원이 있죠. 사업주의 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망하는 거야. 근데 사람은 그저 3,000원이 들어와서 그걸 다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써버리면, 내 돈이라고 다 써버리면 나중에 그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할 때 내 돈이 얼마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1,500원 남는데 만약에 재료비가 30%가 아니고 40%라면 500원 남고 50%라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도를 두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전에 그저 과도한